자, 이번에는 오늘의 수학 고민을 만나볼 텐데요. 와, 요즘 초등학교 4학년들의 고민이 굉장히 많네요. 오늘도 초등학교 4학년이 될 여학생의 사연인데요. 과연 오늘의 주인공은 어떤 모습일지 또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는지 실제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오늘 수다학에서 만나볼 친구는 바로 예비 초등학교 4학년 김민주 양입니다. 민주의 장래 희망은 바로 아이돌. 그래서일까요? 평소 춤추는 걸 즐긴다는 민주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은 바로 체육. 이런 민주에게 수학이란? 어려울 땐 싫고 쉬울 땐 좋은 과목. 하지만 스스로 수학왕이라고 생각한다니까 수학을 잘할 것 같은데요. 수학왕인 민주가 과연 어떤 수학 고민을 갖고 있을지 함께 만나러 가볼까요? 민주를 만나기 위해 찾아간 곳은 경기도 용인시. 안녕하세요. 김민주 엄마 박지영입니다. 아니, 수학 왕이 먼저 나올 줄 알았더니 네. 어머니가 먼저 나오고 보니까는 수학 왕인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어머니 고민이 많으신 얼굴이에요. 어머니 저희 수학에 어떤 고민이 있으셔서 신청하게 되셨나요? 제가 며칠 전에 우연치 않게 민주 시험지를 봤는데요. 시험지 점수가 너무 낮게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상위권에 드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한 1등은 아니어도 한 그래도 5등 안에는 들 줄 알고 있었거든요. 너무 자신 있게 얘기하고, 그리고 집에서도 수학을 뭐 이렇게 뭐 어려워하거나 그렇게 보여지지는 않았거든요. 뭐 자기가 수학 왕이다, 뭐 학교에서 선생님이 모르는 거 있으면은 뭐 나와서 질문하라고 하면 민주만 나오고, 그래서 제가 맞벌이 하다 보니까 자주 못 봐요. 그래서 민주 말만 듣고 잘하는지만 알았는데 이 점수를 보고 깜짝 놀라서 이걸 공부를 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시켜야 될지 그것도 고민되고 그렇게 해서 신청하게 됐습니다. 어머니는 그냥 철석같이 믿고 계셨던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죠. 맞벌이 하시는 경우에는 체크를 하시기 어려우니까 네. 아이가 자신 있어 하면 잘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엄마 걱정 마. 나 수학 왕이야. 그렇죠. 이렇게. 물어보지 마.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큰 소리 치다가 성적 보고 엄마 깜짝 놀란 거죠. 그렇죠. 얼마 전 우연히 민주의 시험지 점수를 본 엄마. 민주야. 네? 이리 좀 와봐. 얼른. 박지 않은 표정으로 민주를 부르는데요. 이게 뭐야, 점수가. 잘한다면서. 한다면서. 엄마 그냥 믿는 독해 발등에 탁 찍히신 거죠. 어머니가 지금 메소드 연기 나오시는데. 이 재현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거? 생각보다 너무 낮은 시험 점수에 화가 난 엄마. 150점 만점에 68점을 맞은 시험지. 100점으로 치면 약 40점 정도의 낮은 점수인데요. 민주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충격은 더 컸다고 합니다. 630주에서 그래서 평소 시간이 날 때마다 이렇게 틀린 문제나 모르는 문제를 봐준다는 엄마. 하지만 엄마의 설명을 듣는 민주의 표정이 밝지 않습니다. 이해했어? 그러면 뒤에다가 한번 다시 풀어봐봐. 응? 아까 했잖아요. 다시 복습하라고. 응? 이건 엄마가 풀어줬으니까. 아까 이해됐는데. 이해 확실하게 됐어? 하기 싫은 표정인가요? 이건 엄마가 같이 풀어서 그런데 한 번만 더 반복하면은 민주가 안 잊어버릴 것 같은데. 하기 싫은 게 진짜 그냥 눈에 보이네요. 제가 아는 문제를 틀려서요. 많이 속상한데 거기다가 엄마가 이렇게 또 하나 하면 제가 알아들을 때도 있고 안 알아들을 때도 있어요. 근데 알아들었는데도 엄마가 하라고 하니까 좀 속상하고 그래요. 항상 이 자신감이 있어요. 수학에 자신감이 있는데 이게 점수가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다 알고 있는데 엄마가 또 시키니까 그게 싫은 것 같아요.
아니 그래도 아무리 수학이라도 반복적으로 해서 틀리는 것을 그 실수를 막는 거는 되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선생님? 중요한데 본인이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네. 아는 거 하기 싫다 또 네네. 이런 거죠. 자, 그럼 민주의 학습량은 어떻고 학습 습관은 또 어떤지 관찰 카메라를 통해서 함께 알아볼까요? 태권도 학원을 갔다 왔나 봐요. 네. 엄마 간식 주세요. 먹어. 가루 깎아줄게. 여기 있습니다. 태권도 학원을 갔다 와서 엄마가 준비해준 간식을 먹는 민주. 그런데 손에 쥐고 있는 건 휴대폰 아닌가요? 엄마. 아, 핸드폰 해도 돼요? 핸드폰. 잠깐만, 알림장 가볼게. 착하네요. 엄마한테 확인받고 핸드폰 하겠다고 하는 거 보니까 착한 것 같아요. 유지야, 네. 일기하고 독서록하고 공부할 거 있잖아. 그거 끝내고 자유시간 가자. 그래도 잘 말을 들어요. 스마트폰 액정 깨질 뻔했어요. 이게 너무 세게 떨어뜨려가지고 우리 직장에서 저렇게 내려놓으면 난리 날 아니, 텐데. 근데 보통은 몇 분만 더 하고요 이런 말도 할 텐데 그렇죠. 그런 것도 없이 네, 바로. 가는 게 참. 예, 대단한 네. 것 같아요. 엄마의 말에 숙제를 시작하는 민주가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바로 일기. 끝났네요. 평소에 워낙 그 독서를 굉장히 좋아한대요. 그래서 독서를 쓸 때는 저렇게 확실히 얼굴 표정부터 다르잖아요. 반짝반짝하네. 연필에도 막 힘이 딱딱 들어가죠. 그러네요. 평소 책 읽는 걸 좋아해서인지 일기와 독서록은 막힘없이 술술 써내려가는데요. 우와, 다 있다. 야, 근데 그 수학인데 도대체 수학 공부를 언제 하는지. 아니 오늘 할 1시간 양은 다 끝난 거예요 지금. 네, 이제 저 아니, 더는 다시 기대하지 시작하고 마세요. 있어요. 컴퓨터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제 수학 공부를 하나 싶었는데 어느새 컴퓨터 앞으로 간 민주.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아, 저게 이제 거꾸로 교실이라고 해가지고 플립 러닝이라고 요즘 학교에서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먼저 온라인 학습으로 공부하고 학교에서 뭐 토의, 토론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습. 그쵸. 저게 예습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모두가 같은 걸 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저렇게 클릭해서 문제를 좀 쓰면서 하면 참 좋을 텐데. 다 했다. 잘했다. 컴퓨터 학습까지 끝마친 민주는 그대로 소파에 드러눕습니다. 오늘 할당량 다 끝났어요. 틱을 내고 있는 거예요. 나 할 거 다 했다. 그러니까 뭐 하루 밤새고 와서 일하다가 쓰러지신 아버님처럼 뭐 30분 아이고. 아니 수학 공부보다 저게 더 어렵겠네. 굉장히 유연하네. 이야. 몸도 풀었겠다. 본격적으로 놀 준비를 하는 민주. 그런데 지금 꺼내는 건 바로 요즘 푹 빠진 우쿨렐레. 방과후 교실에서 우쿨렐레 연주를 배운 후로 매일 집에서 연습한다는데요. 그런데 민주의 공부는 이제 끝인가요?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단호피도 매일 하는 게 아니고 뭐 언제 뭐 어디까지 끝내라 그러면은 끝내면은 공부를 안 해요. 이걸 어떻게든 공부를 시켜야겠는데 잘 모르겠는데 그 담임 선생님이 추천해 주신 문제집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거로는 뭐 3학년 복습하라고 공부는 시키고는 있는데 이게 좀 쉬운 문제고 복습이어서 그러는지 좀 하기 싫어도 좀 그냥 하기는 하는데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학습량이 많이 부족해 보이는 민주. 하지만 엄마가 민주의 낮은 시험 점수를 본 이후 학교 선생님과 상담을 통해 복습도 시키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왠지 복습을 할 생각이 없어 보이는데
민주야, 복습은 안 하는 거니? 알았어? 너 엄마가 저번에 복습하라고 학습 사주는 거 있잖아. 그거 해야지. 아유, 하기 싫어. 하라고 사줬잖아. 온몸으로 표현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랑 싫어하는 거랑 몸이 그냥 바로바로 그냥 표가 나요. 이리 씨도 좋아하는 여자랑 싫어하는 여자랑 티나잖아요. 나도 비슷하네. 엄마의 말에 결국 다시 책상 앞으로 간 민주. 하지만 공부가 하기 싫다는 걸 표정으로 표현 중인데요. 아, 문제집 근데 푸나 사실 봐요. 매번 저렇게 문제집 풀 때마다 저런 마음으로 문제집을 풀게 되면 사실 능률도 안 오르고 당연하죠. 아이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렇게 억지로 공부를 한다기보다 본인이 수학을 아까 좋아하는 거 할 때 너무너무 잘하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수학을 왜 해야 되는지 수학을 좋아할 수 있는 동기를 찾아주는 게 지금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머님도 매번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그 의자에 앉혀놓는 데까지. 그러게요. 아마 거실에다 책상과 이걸 놓은 것도 그런 이유인 네,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도 해야 하는 공부.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집중을 시작. 하지만 너무 공부를 싫어하는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거요. 처음에는 앞에 되게 쉽잖아요. 덧셈, 뺄셈. 근데 지금은 덧셈, 뺄셈 해갖고 되게 재밌는데요. 조금만 더 풀었다가는요, 뒤로 넘어가잖아요. 되게 어려워서요. 싫어할 것 같아요. 그래도 엄마가 시키셨으니까 열심히 해야 되겠죠? 어려운 건 하기 싫은 거죠. 근데 엄마가 시킨 건 해야 되잖아요. 그런 그렇죠. 또 측면도 있어요. 네, 맞아요. 엄마를 생각하는 마음이 참 예쁜데요. 그래서일까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기 싫어하던 표정도 풀고 공부에 집중하는 모습인데요. 게다가 복습이라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지 쓱쓱 잘 풀어나갑니다. 다 했나 봐요. 수학만 없으면 행복할 아이예요. 엄마! 다 했어요. 다 했어? 다 했어? 어땠어? 힘들었어요. 힘들었어? 네. 잘했어. 이제 자유시간 가자. 갖다 놓고 있습니다. 네, 분위기는 상당히 좋은데 그 채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학습을 좀 마무리했다고 보기가 좀 어렵겠죠. 적당한 피드백도 되어야 되는데. 제가 바빠서 민주를 이렇게 많이 이렇게 공부를 봐줄 수가 없는데 이거를 어떤 방법으로 어떤 습관으로 공부를 잘 하고 힘들지 않게 재밌게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선생님들께서 도와주세요. 민주와 엄마의 수학 고민, 속 시원한 해결 방법을 수학 선생님들 알려주세요. 네, 오늘의 주인공은요, 초등학교 4학년에 이제 곧 올라가게 될 민주 양이었습니다. 사실 오늘의 주제는 믿는 도끼에 발등 찌은 엄마, 뭐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근데 사실 일하는 엄마들은 누구나 다 공감하실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아이들이 그냥 잘하고 있다니까 잘하고 있겠지 생각하고 학교에서 특별히 무슨 연락이 없으면 그냥 아이를 믿게 되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런 엄마들의 고민을 많이 만나게 되지 않으세요, 선생님? 사실 이제 맞벌이 하시는 어머님들께서 아이들이 엄마 나 잘하고 있어, 나 잘했어라고 말하는 걸 믿고 계세요. 네. 그리고 이제 아이랑 대화하는 시간도 부족하고 하니까 아이가 어느 정도 하는지 태도는 어떤지 잘 모르시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깜짝 놀라시는 네.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먼저 아이의 학습 수준이나 우리 아이가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느냐 이런 거 정도는 좀 파악해 주시는 게 좋아요. 민주 같은 경우에 수학 수준을 알고 싶으시면은 수학책이나 수학 익힘책을 통해서 좀 쉽게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아, 우리 아이가 이 정도 하는구나, 이런 문제 푸는구나, 못 푸는구나를 알 수가 있고 또 이제 퇴근하시고 집에 오셔서 뭐 과제를 주신다거나 아니면 숙제를 하면서 아, 이 아이가 집중력은 어느 정도고 어떻게 공부를 하고 이 정도는 좀 파악해 주시는 게 좋죠. 네. 민주가 보면은 딱 그 수학의 왕이라고 딱 해서 그 자신감이 거의 뭐 힙합 하는 사람들처럼 나는 수학의 왕 하지만 점수는 평민이지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그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자신감을 봤을 때는 네. 웬만한 점수에서는 저는 자신감이 안 나오거든요. 아니, 그러게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험지가 좀 잘못됐거나 네. 아니면 문제가 좀 너무 어려운 문제가 나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니 본인이 이렇게까지 자신감이 넘치는데요, 선생님. 진짜 실력이 좀 문제가 있는 정도인가요? 지금 봐서는 기초부터 좀 다시 차근차근 쌓아야 될 진짜요? 것으로 좀 네. 보이는데요. 시험지 사실 어려운 문제도 있지만 사실 쉬운 문제도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기본적으로 교과서에 있는 문제도 조금 제대로 이렇게 많이 맞추지 못하는 상태인 것 같아서 많이 어려워하는 상태인 것 같아요. 특히 제가 본 시험 문제 보니까 4번에 나눗셈의 정의에 관련된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기본적인 문제, 몫에 관한 기본 문제를 못 푸는 걸 보면 기본 개념이 좀 많이 약하다 판단할 수 있고요. 16번도 역시 덧셈 뺄셈에서 이렇게 가르기 하는 문제인데 그것도 역시 많이 난이도가 높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 이런 문제만 봐도 어느 정도 기초가 약한 상태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민주가 아는 것과 잘 푸는 것과를 좀 혼동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다고 해서 이게 다 쉽게 유창하게 풀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거기에 또 반복 훈련도 해야 되고 연습도 좀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난 아는데 왜 반복해야 되느냐 막 이런 느낌으로 좀 얘기를 하던데 그건 좀 다른 문제예요. 잘 풀 수 있으려면 연습이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래서 아직 공부 체력, 학습 체력이 좀 길러지지 않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부에 꾸준히 할 수 있는 그런 집중력 이런 것들을 좀 길러줄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혼자 하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좀 도움을 받아서 어느 정도 진도를 좀 나가고 기초 체력, 기본을 좀 쌓은 다음에 공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뭐 실력도 그렇지만 아이가 수학 문제 푸는 것 자체를 좀 귀찮아하고 반복하는 것을 좀 지루해하고 있잖아요. 또 보다 보면은 열심히 공부를 하다가 누웠다가 네. 스트레칭 했다가 우쿨렐레 쳤다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에 쉽게 지루함을 느끼고 집중 시간이 좀 짧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당장 너 여기 앉아서 계속 공부해라 이런 것보다는 5분이면 5분, 10분이면 10분, 조금씩 집중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민주 같은 경우에는 문제집 2장 풀어, 3장 풀어 이것보다는 어느 정도 그 시간에 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죠. 네, 일단 기초가 좀 많이 부족해 보인다 이런 평가가 나왔는데 저희가 현재 실력을 좀 살펴봤잖아요, 선생님. 점수가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하네요. 네. 점수가 좀 상당히 낮게 나왔죠. 제가 이렇게 문제 푸는 거 보면서 좀 건너뛰고 이렇게 좀 몇 개 중요 문제만 풀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이제 성취도는 좀 낮게 나왔습니다. 네네. 근데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길게 공부하는 습관이 안 잡혀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너무 좋은 솔루션을 다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짧게 끊어서 여러 번 하다 보면 이제 하루 총량이 늘어나겠죠.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고 또 하나는 온라인 학습을 눈으로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가 문제 풀 때도 연습장을 잘 안 쓰고 눈으로 풀려는 그런 모습이 보여요. 그러니까 본인이 머리가 좋다 보니까 눈으로 웬만한 문제는 풀린 거예요. 그리고 학교에서 보는 시험 정도는 친구들보다 내가 더 잘한다는 자신감도 있고 그래서 아마 반복 학습을 게을리하지 않았나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인이 나는 수학 왕이라고 그렇게 그렇죠. 얘기를 할 수 있었군요. 네네. 근데 이제 점수를 보니까 후행이 65점, 현행이 40점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요. 선생님 정말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죠? 네, 그 3학년 수학 과정에 대한 좀 전체적인 복습이 필요한데요. 네. 수학 평가지를 제가 봤더니 25문제 중에서 사실 반도 못 맞췄더라고요. 그러니까 몰라서 건너뛴 문제도 있었고 아니면 시간이 없어서 아예 못 풀어낸 문제도 네. 있었는데 특히 3학년 학습에서 기본이 됐던 곱셈, 나눗셈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를 보시면 21번 문제를 보면요. 나눗셈 계산을 곱셈으로 검산하는 방법을 묻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이제 식을 보니까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더라고요. 또 이제 도형, 그러니까 원에 관한 문제를 모조리 맞추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결과를 받았는데요. 원의 지름과 반지름에 대한 개념을 또 정확히 익힐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그 관련된 문제를 당연히 풀어봐야 되겠고요. 초등학교 수학 같은 경우는 단계적으로 되어 있어서 이 3학년 문제가 해결이 잘 되지 않으면 4학년 때 좀 힘듭니다. 그 단계로 올라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지금 3학년 전체적인 복습을 좀 다져놔야 상급 학년에 가서도 그게 이제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뭐 덧셈 뺄셈은 괜찮은데 그 이후부터는 너무 어렵다고 네. 지레 겁을 먹고 그냥 손을 탁 놓아버린 그런 모습인데요. 너무 늦은 건 아니죠, 선생님? 지금이라도 너무 심각하게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민주가
민주가 좀 이렇게 이 상황에 그 시급한 그쵸. 상황인 예. 거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동기가 선생님, 있어야 지금이라도 되거든요. 저희가 빨리 시작을 해야 되는 거 그럼요. 아니겠습니까? 연습하면 됩니다. 예, 민주는 연습을 안 해서 그렇지 연습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지금 현재는 수학을 잘 못하는 건 확실해요. 연습을 안 했기 때문이에요. 다른 네네. 이유가 아니고. 그래서 그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지만 아마 자존심이 많이 상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요. 예, 그동안 잘했는데 잘 안 되니까. 그래서 자신감이 있는 아이니까 이제 왜 해야 되는지 그런 학습 동기를 잘 부여만 해준다 보면 잘 끌어오면 분명히 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학에서 성공하는 경험, 그 작은 경험일지라도 예, 그런 것들을 자주 경험하게 해주면 자신감도 좀 쌓여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짧고 단순한 문제를 풀어서 좀 자신감을 획득하는 그런 경험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더불어 지금은 기초를 쌓아야 되기 때문에 공부방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잠깐이라도 좀 공부를 해서 기초를 점검받고 그렇게 연산 학습지를 좀 병행을 해서 어머니가 좀 점검을 좀 차근차근 해주신다면 그 지금 3학년 것들을 좀 메꿔야 되거든요. 우선은 그걸 네. 메꾼 다음에 다른 학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집중적인 학습을 하면 좋겠습니다. 아, 근데 좋은 얘기 하셨는데 또 민주는 제가 딱 보니까 네. 약간 좀 우리 과예요. 무슨 우리 거예요? 어머니 싫어하세요. 아니, 장난꾸러기 과예요. 그럼 막 노는 거 활동적이고? 노는 거 좋아하고 이런 과이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한테는 맞는 교육법이 있습니다. 크로스핏 운동법이라고 있어요. 이제 이걸 약간 공부법으로 제가 바꿨죠. 네. 크로스핏은 뭐냐면 이제 헬스장에서 뭐 여러 가지 운동을 동시에 계속 하는 들어가면서 거예요. 하는 돌아가면서 거잖아요. 하는 거잖아요. 예. 뭐 달리기 했다가 복근 운동 했다가 뭐 푸시업 했다가 이런 네. 것처럼 수학 문제 5개 풀고 어. 다리 찢고 우쿨렐라 띵까띵까 하고 태권도 발차기 10번 하고 그다음에 컴퓨터 5분 하고 다시 수학 문제 5개 푸는 거예요. 요거를 하루에 5세트씩만 반복하면 타이가 원하는 거 다 하잖아요. 전문가세요, 전문가. 전문가예요? 아,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결정적인 거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아, 지금 그거 나한테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MC의 왕 되라고 제가 알려주는 아, 거예요. 네. 선생님 마무리 좀 해주시죠. 사실 민주는 정말 이 동기가 학습 동기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에요. 이때는 어머니께서 민주의 지금 하고 싶은 꿈이라든가 아니면 하고 싶은 것들이 공부를 해야 연결이 된다라는 것을 좀 알려주시기만 해도 학습 동기가 충분히 될 것 같고요. 그 이제 기초를 다질 때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수학책, 수학 익힘 책으로 기초를 먼저 다지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수학책, 수학 익힘 책에 보면은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요. 이야기처럼 재미있는 문제도 있고 또 놀이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것들도 있어요. 민주는 약간 그런 과죠. 네. 이야기를 하듯 놀이하듯 그렇게 문제를 풀으면 좋고요. 또 이제 게임을 통해서 하는 수학 활동이 많죠. 뭐 수도쿠 혹은 뭐 이거 칠교놀이 같은 것 그렇게 재미있게 수학을 좀 접근시켜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지금 학습 동기가 좀 부족하다고 선생님이 말씀을 하셔서 아이의 성향이나 또 학습 태도 이런 걸 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민주의 검사 결과를 보시면 상당히 높게 나왔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정서적으로도 상당히 좀 밝은 친구고 감정도 아주 좋은 친구예요. 그리고 학습 습관도 독서라든지 자기 나름의 시간 관리를 하는 친구고요. 네. 그리고 또 집중력도 짧아 보였지만 사실 단기 집중력은 상당히 높은 친구예요. 네. 그래서 마지막에 보시면 학습 기술 영역은 네. 얘는 거의 시험을 수업 들은 걸로만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수업 집중력이 엄청난 친구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정도의 검사 결과가 나온 친구들은 공부를 잘해야 돼요. 네. 그렇다면 이제 어떤 걸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그만큼 공부를 할 기회를 많이 주지 않은 건가요? 그러니까 본인이 안 잡은 거죠. 본인이 그 엄마 탓이 아니라 이건 환경 탓이 아니군요. 네네. 일단은 어머니께서는 민주의 그런 모습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보니까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민주가 그 부분을 학교에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굳이 집에서 또 해야 된다라는 이유를 못 찾고 있는 거죠. 근데 아까 우크렐레를 치거나 다리 찢는 거 보면 안 시켜도 하잖아요. 네. 그런 부분은 동기가 잡혀 있는 거죠. 그럼 민주에게 이 수학 공부와 관련돼서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어요, 선생님? 일단 민주의 꿈이 아이돌이라고 했잖아요. 네. 요즘은 아이돌도 수학을 잘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맞아요. 요즘 네. TV에 나오는 박경이라든지, 그래요. 맞아요. 플라피의 박경이라든지, 또 우리 학생들이 정말 좋아하는 방탄소년단의 랩몬도 아주 수학적인 실력이 탁월한 친구들이죠. 그래서 어머니께서 우리 민주에게 수학을 왜 잘해야 되는지
롤모델을 아이돌 중에서 롤모델을 좀 잡아서 제시해 주시면 우리 민주가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필요하잖아요. 사실. 그렇죠. 네. 게다가 우리 민주가 강점 지능이 신체 지능이 높게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신체 지능과 또 자기의 지능, 자기 목표가 분명한 친구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목표만 생기면 그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친구거든요. 그리고 지금 민주가 정말 결핍된 게 하나 있거든요. 그게 바로 복습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복습 포인트를 하나 알려드린다면 그날 우리 민주가 수업 집중도가 높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잠들기 전에 하루 일과를 학교 1교시부터 6교시까지 그 수업 시간을 짤막짤막하게 핵심 단어라도 그렇게 적으면서 그날의 수업을 리마인드만 시켜도 복습 효과가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러다가 내가 이 말은 아는데 뜻은 잘 모르겠다. 그럼 찾아보게 돼요. 네. 그러니까 민주가 가지고 있는 자기주도적인 성향을 충분히 끌어내면서 이렇게 좀 학습으로 이끌어줘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우리 민주는 인정받는 걸 좋아합니다. 네. 근데 어머니께서 민주가 엄마를 참 좋아하는데 너무 무덤덤하시다는 느낌이. 아니 어머님이 걱정이 많으셔서 그래요. 너무 지금 생각이 많으셔가지고. 걱정이 많으세요. 아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께서 충분히 아이한테 그 인정 욕구를 채워줄 만큼 칭찬을 좀 못하고 계세요. 그래서 아이가 좀 내가 인정받고 있다라는 그런 어머니의 칭찬도 필요하고 네. 또 인정받을 수 있는 그룹을 이렇게 좀 형성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 여럿이 또 몸을 써서 이렇게 하는 공부가 훨씬 더 맞을 거라고 봅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 그 동기부여 아까 얘기 많이 했는데 그 민주가 오늘 방송만 봐도 아까 그 검사 결과만 봐도 동기부여가 될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역시 난 수학의 왕이었어. 내가 잠깐 방황했지만 네네. 난 왕의 피가 흐르는 사람이었다면서 동기부여가 돼가지고 막 공부할 것 같아요. 네. 아니 저는 같이 일하는 엄마 입장에서 어머니의 고민이 굉장히 공감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이런 얘기 하셨거든요. 그냥 맞벌이하는 저를 대신해서 아이가 좀 재밌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어머님의 이 고민도 좀 해결을 해주셔야 할 것 같거든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이제 민주가 보면은 학원 마치고 돌아오면 6시쯤 되는데 그 후에 숙제 말고는 하는 게 없거든요. 네. 어머니께서 매일 이제 출근하시기 전에 오늘은 뭐 요 정도 해라, 저 정도 해라 좀 과제를 제시해 주시고 돌아오셔서 확인해 주시고 이게 중요해요. 확인해 주시고 잘했어. 보상을 해주셔야죠. 자유 시간을 주신다거나 아니면 스티커 보상을 해주시면서 민주에게 동기를 이끌어주는 것이 먼저고요. 수학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 20분, 30분 정도면 그날 학교에서 배웠던 것들을 복습할 수 있는 시간이 돼요. 네. 수학 익힘책을 풀면서. 그러니까 너무 길게 잡지 마시고 딱 20분이라도 천천히 조금씩 늘려갔으면 좋겠고요. 이제 문제집을 고르실 때도 민주와 함께 서점에 가셔서 민주가 좋아하는 문제집을 골라서 이제 마지막에 채점까지 완벽하게 해주신다면 이제 문제 없으실 것 같아요. 민주가 네. 워낙 또 잘하니까요. 그러니까요. 칭찬이 참 중요한 것 같은데요. 어머님이 앞으로 좀 해주실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도 좀 한 말씀 해주세요. 아마도 이제 어떤 대책을 세우시고 나면 그것을 좀 확인하시는 게 좀 필요한데 예를 네. 들면 뭐 사교육 혹은 공부방 이런 것들 하고 나면 복습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복습하는지 그 진도는 잘 따라가는지 그 정도만 좀 체크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4학년쯤 되면 이제 알림장 스스로 정리해서 자기가 할 일들을 착착착 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할 거예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그렇게 쉽게 연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네. 그런 거는 좀 챙겨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맞벌이시기 때문에 어려우시다는 건 알지만 그런데 우리가 사실 드라마 볼 때도 있고요. 전화할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시간 좀 줄이셔서 조금만 더 투자하시면은 나중에 정말 잘하게 되거든요. 저희도 그런 드라마 좀 시간까지 보면 안 돼요, 선생님? 되죠. 조금만 줄이셔서. 이거 놀고 싶어요. 네, 한 그게 10분 이상 안 걸리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고 하시면 가슴 답답하시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10분 혹은 15분 해서 확인하고 얘기도 좀 나누고 하면서 정서적 교감을 하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 그래요. 맞아요. 일하는 엄마들의 고민을 오늘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는데요. 민주가 워낙 또 가지고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아이인 만큼 그 잠재력을 좀 이렇게 터트릴 수 있는 좋은 계기들을 좀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솔루션이 참 다양하게 나왔는데 그중에서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결정적 한방 들어봅니다. 제 결정적 한방은 리액션입니다. 예, 칭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는 분명히 그런 칭찬으로 인하여 동기를 아주 많이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칭찬해 주시면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아직 늦지 않았어요. 조금씩 차근차근 한번 해볼게요. 연습을 이길 수 있는 천재는 없다. 우리 민주 정말 똘똘하고 멋진 친구인데요. 하지만 연습 시간을 조금만 더 늘린다면 아마 민주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멋진 민주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 이리 씨는 또 오늘 어떤 결정적 한 방을 준비했을까요? 네, 민주를 위한 제 결정적 한 방은 바로 이겁니다. 오, 짠. 테니스공? 네. 우리 어디 테니스공. 허리 아파요? 요즘 허리 아픈 사람들 여기다 대고 이렇게 문질문질 하던데. 아니고 그다음에 집에 테이블 여기 아하, 다리 예. 밑에도 끼고 소리 내지 말라고. 사실 이런 용도로 많이 쓰셨는데 네. 사실 이 이미지를 완전히 바꿔놓은 분이 계시잖아요. 아, 우리 정현 정현 선수가 선수. 네. 한국 선수 최초로 이번 호주 오픈 테니스 대회에서 4강에 그러니까요. 올랐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신드롬이 났는데 민주도 뭐냐면 아는 문제라고 해서도 끝까지 꾸준히 반복적으로 풀어야 네. 실력이 는다. 만약 정현 선수도 나 그 기술 알아. 감독이 막 이거 해. 알아. 이거 하라니까 한다니까 하면은 절대 훌륭한 선수가 안 됐죠. 네네. 그러니까 요거에서 교훈을 얻어서 우리 정현 선수 볼 때마다 나도 꾸준히 반복적으로 학습을 해야겠구나. 네. 이거를 느끼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민주를 위한 많은 솔루션들이 오늘 나왔는데요. 오늘 제가 봤을 때 민주의 강점은 바로 자신감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왠지 모르게 나는 수학왕이야 라고 외치던 그런 근거 없는 자신감이 있었다면 오늘 제시해준 여러 가지 솔루션을 잘 활용하다 보면 분명히 근거 있는 자신감으로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수다 그녀 늘 항상 여러분들의 수학 고민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학 고민이나 수학 궁금증 있으신 분들 저희에게 항상 연락 주시면 저희가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뵐게요. 고맙습니다.